우리가 흔히 금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육ችን 중에서 좋은 육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정인, 편인이라는 육춘 중에서 아주 좋은 글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인, 편인은 오행의 어머니, 사주는 목화, 토금수 이렇게 생하기 때문에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인, 편인입니다. 그래서 사주에 정인, 편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정인은 이런 글자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도장인자, 정자는 발을 정자. 그래서 정확한 도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인이 제대로 좋게 있는 사람은, 좋게 있는 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목화 토금수가 2대 2나 3대 3, 3이나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면 좋은 겁니다.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많아도 정인이 3개면은, 목일 때 3개면은, 화도 3개면은 나무가 꽃이 피니까 좋은 정인이고, 목으로 정인이 3개 있는데 화는 하나다 이러면 꽃이 안 피니까 그 정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칠판에 적어 나온 거의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한 3분의 1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제대로 됐을 때의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인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금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똥손이라는 말이 있죠. 그 반대되는 금손.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육친 중에서 좋은 육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머니, 정인, 편인은 다 오행의 어머니니까 정인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날생이니까. 어머니가 놓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 순서대로 어머니 아들 이렇게 됩니다. 오행편에 보면 나오고 기저편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되고 공부도 잘한다. 정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겠죠. 교과서에 보면은 정인은 공부를 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역시 나무가 꽃이 정인이 하나고 뿌리 하나인데, 그러면 좋은 정인이 되겠죠?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럴 때는 공부를 잘한다. 금손이 된다. 그 다음에 계약도 잘 되고, 무슨 계약을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인이 문제가 있거나 정인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정인은 있는데 나무가 꽃이 안 핀다든지, 그럼 계약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합격, 항상 재수, 3수, 4수, 5수하고 1차에 안 해두고 2차에 된다든지, 이런 분도 정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주에 정인이 있다고 해서 다 좋게 해석하면 안 되고, 기초통합편에 보면 2대 2대 2, 3대 3대 3 이렇게 균형이 맞으면 된다는 거죠. 문sun도 있고, 그리고 인덕. 사람 운이 좋은 사람들 있죠. 나는 어떤 좋은 인연을 잘 만나고 인연이 좋다고, 또 정인의 역할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공부도 잘하고 그러겠죠. 학교 다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명성 있는 종교인, 보성이라든지. 그래서 종교인들이 화교가 엉망이고 상관이고 이런 분들이 어떻다 저렇다 이야기하는데, 명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종교인이 될 수 있고, 고성이라든지 명성 있는 종교인은 정인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그렇다. 보수적입니다. 좀 보수적이고,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고 그러고, 직업은 머리로 하는 직업, 깊게 파고드는 이런 직업을 쪽으로 하고, 그래서 교육자도 많고 고관대작도 좀 많고 깊게 파고드는 그런 직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응용력은 좀 부족해요. 장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정인은 어머니고 편인은 서모인데, 사주에 정인이 없으면 편인이 또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서모가 아니고, 그 편인은 깊이보다, 정인은 좀 깊게 파고든다 그랬죠. 편인은 깊이보다 넓게 응용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응용력이 뛰어나서 과학자, 개발자, 발명 이런 걸 잘하고, 광고도 잘하고, 예능 예술에도 소질이 있고, 예능도 그렇지만 예술도 말이죠.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도 넓게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예술가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가도 장편 소설을 쓴다든지 이러면
넓게 가는 깊게 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맹이들도 깊게 가는 연구 개발을 해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는 정인도 될 수 있고 편인도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의료인들은 순간순간 캐치를 잘하고 이래야 맹이가 되는 거예요. 한의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사를 보조하는 의료인들도 편인이 아주 좋다. 그래서 정인 편인이 있는데 정인 편인이 섞여 있으면 인척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형부형 그런 게 주로 정편이 섞여 있는 거고 안 섞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편인도 마찬가지로 1대1대1, 2대2대2 구조로 돼야 발명가, 개발자 이런 거 좋게 된다는 거죠. 편인도 정인이었고 편인이 아주 균형이 잘 맞으면 공부 아주 잘해요. 응용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에서 좀 예외적인 게 있는데 남자일 때 바람기가 다분히 있는 사주들이 좀 들어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보기 받아는 거죠. 정인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건데 그렇다. 그게 좀 예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정인은 대체적으로 문과계통입니다. 문과계통으로 가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간혹 이과도 가서 성공하기도 하면 주로 문과 편의는 주로 이과계통으로 가야 과학자, 발명가, 의사 이과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너무 많이 알면 헷갈릴 거고 본인이 말씀드린 거 보고 하고 여기저기한 걸 참고하셔서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성격이 좀 보수적이니까 좀 대쪽같다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고 또 편의는 조금 이것저것 응용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니까 융통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성격은 말이죠. 누구나 한국 사람은 당신은 성질이 좀 급한 것 같는데 순한 면도 있고 그럼 감정으로 온 사람들이 맞아요 이러거든.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나 이런 거 할 때 어디 가서 그 집에 가기 잘 맞추더라. 내 성격을 엄청 잘 맞추더라. 성격은 다 비슷하지 한국 사람. 급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이 섞여 있다. 이러면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격을 보러 감정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 사주를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얼마나 돈을 많을 것이고 명예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보러 가는 거지. 이런 걸 내가 알아야 될 거야. 재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게 중요한데 주로 보면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 성격 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대부분 한국 사람한테 보면 성격이 나 좀 급합니다. 그건 사주 몰라도 대충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왜 앞으로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건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사주풀이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붙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